고우의 도시 아르에서 출발해서 또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유럽 들어와서만 이제 고속도로를 좀 타봤고 그 이후에는 계속 국도로 이동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는 아니란 말이죠. 국도가 제가 이제 더 이제 경치도 구경하고 하는 게 이제 더 좋았기 때문에 국도를 이용을 한 거지. 유럽에서는 얼마든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. 고속도로 들어가는 게 뭐 프리인 곳도 있고 혹은 배기량 제한을 걸어서 250cc 미만인 경우엔 못 들어간다. 뭐 이런 리미트를 걸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가 또 이제 통행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. 그게 구간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중간중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대부분 이제 요금을 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국도를 이용하는 걸 근데 어쨌든 더 선호하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이날은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고속도로를 탔을까요? 제가 아르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들어갔습니다. 늦은 오후에 출발을 했어요. 거의 저녁 될 무렵에. 그래서 빨리 뭔가 다음 근처 숙소를 잡으려고 조금 서두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지도 몰라요. 그런데 그 서두르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? 여러분, 제가 지난화에서 예고 사진을 하나 드렸죠. 주행을 하다가 제가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.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사고인데요. 그래도 뭐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. 한 100km 정도로는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끝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게 뭐 혹시나 체인이 끊어지면서 뭐 감기거나 이랬으면 진짜 대형 사고가 됐겠죠. 제가 오토바이가 걸리면서 앞으로 튀어나갔으면 내동댕이 쳐졌으면 그러지는 않고 체인이 끊어져서 쫙 풀리는 바람에 오토바이에 바퀴에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제가 갓길로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작 들어갑니다. 그래서 왜 이러지? 하고 내려가지고 봤는데 내리자마자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. 저는 여행 가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그래도 많이 좋아했고 꽤 오래 탔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비하는 요령들을 좀 익혀서 가기를 정말 제가 적극 권합니다. 타이어 교체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어야 여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. 체인을 교체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된 공구를 안 챙겼었어요. 기본 공구, 뭐 렌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있었고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는 있었지만 뭐 체인을 교체할 일이 있을까? 너무 이렇게 공구 많이 챙기고 하는 것도 조금 짐이다 싶어서 안 챙겼는데 체인이 끊어지더라고요. 제가 은근히 소모품 교체해야 되는 것들도 막 많이 가지고 가긴 했었거든요. 그런데 항상 고장나는 거는 제가 없는 부품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많이 챙기세요. 챙기면 고장 안 납니다. 그러면 그게 나중에 괜히 챙겨서 고장도 안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안 챙겼다면 고장 났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. 자, 근데 제가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. 고속도로에. 그래서 금세 해가 떨어집니다. 일단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전화도 안 돼. 이게 고속도로니까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. 심지어 이게 갓길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. 쭉 갓길이 붙다가 갓길이 이제 차선에 딱 붙어가지고 사라지는 딱 그런 구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어디로 이동을 할 수도 없어요. 너무 위험한 거죠. 사실은 말이 갓길이지 여기 서 있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. 막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으니까. 근데 하여간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지나가는 차들한테 손을 흔들어요. 근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윽고 이렇게 해가 떨어지게 되고 보이시죠? 완전히 깜깜한. 이게 뭐 고속도로인데 가로등도 없어. 요새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그 전기 절약 문제 때문에 가로등이 없거나 두 개에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여기 이제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 시동 켜놓고 불 켜놓고 막 핸드폰 후레쉬 켜놓고 해가지고 어쨌든 막 불빛을 막 낸 상태로 어떻게든 계속 손을 흔들었는데
제가 이거 사고가 나고 나서 뭔가 구조를 받기까지 거의 한 4-5시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이제 해는 떨어지고 날씨도 기온도 떨어지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계속 긴장돼 있고, 근데 아무리 손을 흔들고 기다려도 이제 진짜 한 사람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거의 이제 한 밤 9시 10시 돼가지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런 분이었어요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끼 같은 것도 있고 차량도 이제 약간 그런 시설 차량이었고, 고속도로 순찰대가 오셔가지고 저를 확인을 하더니 지금 체인이 끊어져서 너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. 자기가 이제 센터에 불러주겠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너무 땡큐 베리 마치 해가지고 이제 어디 센터에서 왔어요. 오토바이 센터겠죠. 와가지고 봉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 오토바이를 차에 집어넣고 저는 같이 이제 타고 나올 수 있었죠. 제가 구조되는 데서부터 해서 몇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이 구조해주신 고속도로 순찰대 분이 이제 해주셨고, 그 다음에 카센터 사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고, 나중에 다른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는 3군데에서나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, 프랑스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이렇게 좀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돼도 좀처럼 도와주지를 않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도와줬다가 뭔가 본인이 해코지를 당할까봐, 혹은 이게 뭔가 속임수일까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5시간이나 고속도로 한켠에서 손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더라고요.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어쨌든 카센터로 왔어요. 근데 이제 카센터에 도착한 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뭘 할 수는 없었죠. 카센터에 일단 오토바이를 집어넣었고요. 그 다음에 내일 봅시다. 내일 오전 몇 시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제가 이제 걸어서 나왔어요.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근처에 뭐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갔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제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극에 달하는 거죠. 왜냐면은 일단 체인 끊어졌죠? 그럼 이거 수리비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카센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레카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견인을 해준 거잖아요. 이거 비용 무시 못 하거든요. 이거 비용도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숙소를 이제 모텔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. 이제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숙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,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는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 들어와서 돈 내고 갔던 모든 숙소를 합쳐서 여기가 제일 비쌌거든요. 근데 별로 시설은 좋지 않았어요. 어쨌든 좀 쉬기는 했는데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숙소에 내가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자야 한다는 거에도 너무 스트레스였고,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일단 샤워를 한번 싹 하고 딱 앉았는데 막 너무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잔다. 그래서 나왔습니다. 숙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이제 뭐 바가 하나 있어요. 술집이 있어요. 그래서 갔는데 좀 되게 큰 바였는데 저쪽에는 뭔가 아마 단체 손님들이 아직도 회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저는 그 바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텐더한테 맥주나 한 잔 주시라 마시고 한 2잔 마신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지금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칵테일 주문해서 마시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, 칵테일에 대해서. 그래서 바텐더 분한테 나도 칵테일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베이스를 고르래요. 저도 그런 것도 뭐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러시아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익숙해진 술이 하나 있잖아요. 이제 보드카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보드카 베이스로 한 어떤 칵테일을 좀 마셨어요. 그래서 한 잔 마시고 한 2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텐더랑 또 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. 이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에요. 저도 영어를 못하고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시고, 그런데 영어를 서로 잘 못하면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거든요. 한쪽이 영어를 잘하면 이제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요.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해서 막 왔다.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재밌게 또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옆에 가게 사장님 지나가는데 바텐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새끼 완전 미친놈이 이렇게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대. 가지고 또 사장님이랑 또 좀 친해져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, 가게도 닫을 시간이어가지고 사장님이 앉아서 같이 마시더라고요. 그러고서 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바텐더가 칵테일도 또
한 잔 공짜로 주더라고요. 제가 이 바 문화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술을 얻어 마시고 뭐 오늘은 여기는 왜 왔냐 해서 나 체인 끊어져가지고 지금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속상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게 되게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쨌든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이렇게 갔던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좀 힘든 것 같아. 근데 또 한잔하고 또 새로운 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뭐 새벽 한 2-3시쯤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숙취가 있더라고요. 칵테일을 제가 잘 평소에 마시지 않는 술을 이렇게 여러 잔 마셨더니 그러고 나서 아침에 카센터 갔어요. 지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센터 사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프랑스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잘 안 도와주려고 한다. 그래서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 좀 했고요. 체인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재밌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다 하잖아요. 영어를 다 해요. 여러분 다 영어를 해요. 저도 영어를 사실 하고 왜냐면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무슨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못한다는 거지 사실은 간단한 문장을 이제 구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목마르니까 물 달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카센터에서 아저씨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건 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도 제가 막 말 걸면 나 당신 영어 못해 막 이러는데 아예 못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. 영어를 다 할 줄 아는데 잘은 못하고 이분들도 그리고 외국인이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가 약간 무서운 거야. 모르겠어요. 독일 사람들이나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좀 섞어서 쓰는 게 이제 익숙한가 봐요.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던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자 외국인이니까 카센터 사장님이 또 본인도 막 유창하진 않으신데 이렇게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센터 가면은 꼭 그 아저씨 한 분 와 계시는 거 아시죠? 와가지고 맨날 한 시간 때우시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런 아저씨가 여기도 있었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저랑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옆에서 엄청 막 놀리는 거예요. 카센터 사장님이 너 영어 좀 할 줄 아네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정도는 해요. 왜냐면 영어로 놀렸거든요. You can speak English 막 하면서 막 놀리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막 웃고 그랬는데 다들 뭐 그 정도 영어는 하는데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있나 봐요. 우리나라도 저도 한두 마디 영어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딱 만나면은 일단 피하고 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여기서 좀 느꼈네요. 자, 어쨌든 돈이 많이 깨졌어요, 여러분. 이게 일단은 그 견인비가 그 좀 만만치 않았고요. 제가 사실은 여행 자금이 물론 해외에 나와서 쓴 비용은 얼마 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4개월 여행했다고 치면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나온 감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또 생각보다 몽골에서도 오래 있었고 오토바이 수리했고 중간중간 좀 사치도 부리고 하면서 돈을 꽤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간당간당한 상태였는데 이때 이 체인 끊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제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. 이 일이 나중에 여행 막바지에 가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잘 이야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원래는 이 뒤에도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더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사고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때 그 진짜 스트레스가 컸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분량이 또 벌써 하나 분량이 돼버렸어요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이번 화는 사진이 5장밖에 안 나갔네요. 근데 이제 이런 사고 에피소드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. 여러분들도 여행에 분명히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대비하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 화를 좀 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로 때우는 여행기 오늘은 프랑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체인이 끊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자,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